시키고 나질책 씨가 행한 폭력적인 언행들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CCTV를 자세히 보니까 막 밀치는 것도 같고 삿대질도 하고 아무튼 청소부 하나 못잡 안 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럼 증인은 당시가 며칠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 못하시는 거죠? 그게 벌써 2년 전입니다. 정확한 날짜까지 제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본 반대 신문을 통해 증인의 증언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청소하고 있는 게 보이면 꼭 와서는 쓰레기를 던집니다. 그리고 똑바로 하라면서 손가락질도 했죠. 상부에서 자꾸 눈치를 주고 겁을 줬습니다. 제가 고장갑 씨가 쓴 건의서 2권을 가져다 드렸는데 진짜 한 번만 더 제출하면 저를 해고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래처와 거래가 휴게실이 있는 마당에 어떻게 휴게실 설치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설치하려면 얼마나 큰 거액을 들여야 하는데. 피고 측에서는 회사의 재정적 상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판단에 혼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재판장님. 아직도 어머니가 당한 무시와 모독을 생각하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머니를 포함하여 직업적으로 천대받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는 지금도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고 굉장히 짜증나는데요. 아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직장 상사로서 몇 가지 조언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이유가 되나요? 어머니를 포함하여 직업적으로 천대받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판장님, 어머니와 같은 상황에 있으시면서도 아무런 대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비록 제 딸이 왕관절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 딸은 왕관절을 아빠라고 믿고 있고 언제나 아빠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과는 대학 동기이면서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남편이 무증자증인데 자신이 지금 아이를 갖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정자를 줄 수 없냐고 하였습니다. 그럼 왕큰기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제가 아버지입니다. 왕큰기의 큰 귀를 보았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맞다고. 왕큰기를 양육할 의지가 있으신 거네요? 네, 있습니다. 왜 CCTV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까?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까는 본능적으로 끌렸다고 하지 않았나요? 증인은 본능이 없는 매우 이성적인 현대인인가 봅니다. 이해했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은 지금 증인을 근거 없이 모욕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결코 좋은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그걸 부인하고 싶진 않습니다. 원고 측, 피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단 아니요, 없습니다. 원고 측,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의견 없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재산? 저는 한 푼도 말하지 않습니다. 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아빠 왕관절에 대한 사랑입니다. 중촌고등학교 스페스 유스트 디아 2팀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의 중심은 어디? 고등학교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시 종천고등학교의 스페이스 유스티치아 2 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는 교사 임태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두 아빠를 가진 아이의 진심이라는 주제로 이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동아리 소개를 하자면은 스페이스는 희망이고 유스티치아는 정의라는 뜻으로 정의가 희망이 되는 사회를 꿈꾸는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회 평균 약 14회에 해당하는 그 자치법정의 그 사건을 담당하면서 철회하고 있는 베테랑 학생들입니다. 또한 그 사건 주제에 대해서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학년 지도하고 있던, 그러니까 3학년 담당하고 있는 학생이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이 자극적인 소재를 통해서 사건 주제를 처음 선정하였는데, 이과였던 학생들이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자식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먼저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인데요. 그 학생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원론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이란 무엇이고 법원이란 우리가 어떤 해답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사회제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법과 법원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해답을 주어야 될까요? 저희 스페이스 유스티치아 2 동아리 학생들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본 대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사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고 왕간절은 그룹 자세한의 후계자로서 자식이 없으면 경영권이 승계받을 수 없다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 나거짓에게 많은 압박을 가했는데 인공수정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나거짓이 확인을 한 결과 남편이 무정자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든 간에 자식을 갖지 못하면 자신이 이혼당할 위기에 처한 나거짓은 친구인 정만아를 통해서 그 정자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 정만아가 정자를 빌려주게 되었고 딸 왕큰귀를 갖게 되었습니다. 딸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정만아가 되겠습니다. 근데 정만아는 정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딸 왕큰귀를 확인한 후 그 딸을 자신이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간절을 찾아가서 자신이 실제 생물학적인 아빠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게 된 왕간절은 비록 가족관계 등록법상의 법률적인 아버지였지만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진정한 아버지를 누구라고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고 이렇게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전국구 가정법원 민사합의 제1부 사건번호 2017-21 친생 부인의 소에 대한 변론 준비 기일의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왕간절과 원고 측 소송 대리인 해결사 승소맨 노패소 피고 나거짓과 피고 측 소송 대리인 김도움 이주력 강혜업 출석하셨습니까? 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소장 및 준비 서면의 제출 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선 원고 왕간절 씨는 지난 2012년 인공수정을 통하여 딸 왕큰귀를 낳았고 기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 왕큰귀가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정만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왕간절은 가족 중에 이렇게 큰 귀를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왕큰귀 유치원 교사 다라로부터 평소 왕큰귀와 정만아가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왕간절은 DNA 검사를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결혼 생활, 양육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왕간절은 그룹 자산의 후계자로서 자녀 관계는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에 원고는 민법 제847조에 따라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준비 서면 및 답변서 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선 피고 나거짓은 원고 왕간절의 부인으로서 지난 10여 년간 가정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인공수정을 먼저 요청한 쪽은 원고 왕간절이었습니다. 그룹의 지배권을 가진 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승계를 받기 위해선 자식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의 시어머니 또한 자식을 갖지 못하면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것이라며 피고를 협박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무정자증임을 알게 된 피고는 어쩔 수 없이 친구 정만아의 도움을 받아 임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원고는 그룹의 승계권 다툼에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으며 피고에게 인공수정을 요청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임신을 하라고 떠밀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어떤 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지난 6년간 자식을 기른 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유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이라는 가치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제844조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혜자로 추정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딸은 오직 원고 왕간절이 자신과 함께 해주길만을 바랄 뿐입니다. 지금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딸 왕큰귀에게는 커다란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순간의 분노에 의해 판단력을 상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면 및 답변서를 통해 본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부인 나거짓이 친구 정만아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면 민법 제847조 제1항에 의해 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왕큰귀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친생자가 누군지입니다. 셋째, 친생자가 달라질 경우 친권자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입니다. 원고는 신청할 증인이나 증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갑 제1호로 왕큰귀가 정만아와 친자관계라는 DNA 분석 결과서, 갑 제2호로 을 제1호 수술 동의서가 왕간절의 필적이 아니라는 필적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한 인공수정을 담당했던 간호사 한소심 씨, 사건의 전말을 밝혀준 정만아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피고,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을 제1호로 남편인 왕관절이 타인의 정자에 의한 수술을 진행하였음을 알고 있다는 수술 동의서를 제출하고, 을 제2호로 유치원 교사 다하라의 증언을 녹취한 녹취록을, 을 제3호로 유치원 CCTV 녹화본을, 을 제4호로 왕큰귀가 평소 아버지 왕관절에게 딸로 인정받고 싶어 했음을 나타내는 일기장을 제출합니다. 또한 인공수정 수술의사 다고처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양측은 서증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추가로 신청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은 2017년 6월 15일 오전 10시 204호 법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다 가능합니까?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17-21 친생 부인의 소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참석하셨습니까? 네. 예, 그럼 증인 한수심 씨, 정만아 씨, 다고처 씨 오셨습니까? 네. 증인 신문 순서는 쟁점에 따라 원고 측, 피고 측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측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은 진술서를 보고 증언해서는 안 되며 양측 소송 대리인은 제출한 증인 신문 사항에 따라 신문하여 주길 바랍니다. 또한 내용이 없는 질문은 제한할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네. 예, 그럼 원고 측과 피고 측 증인 모두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세요. 휴직 중인 한수심 씨, 프리랜서 정만아 씨, 의사 다고처 씨, 앞에 씌어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현재 직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으면 한수심 씨가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인들은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한소심. 정만아. 증인 한수심 씨는 증인석에, 다른 증인들은 법정 대기석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 한수심 씨의 신문을 시작하세요. 네. 증인은 다고처 씨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나요? 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근무했군요. 혹시 피고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검사 결과를 듣고도 수술을 감행하였습니다. 의사는 피고에게 직접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보통 부부들은 검사 결과를 같이 와서 듣지만 부인만 따로 와서 들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원고가 없었다는 뜻이군요. 네,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증인은 2016년까지 근무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무려 10년 가까이 근무하였는데요. 갑자기 퇴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의 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재판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증인의 진술에 신뢰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피고 측 진행하세요. 단 증인의 진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갑자기 퇴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이 아파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프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본인이 간호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의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 재판과 관련된 핵심 질문만 해주세요. 증인은 2016년 퇴사 사유에 처원에 의한 면직이라고 적었습니다. 어디에도 병으로 인한 면직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데요. 사실은 동료 간호사들의 보너스를 횡령하려다가 의사 다고처에게 적발되자 돈을 돌려주고 조용히 퇴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은 것 아닙니까? 지금 증언하는 것은 의사 다고처에게 악감정해가지고 증언하는 것 아닌가요? 횡령이라뇨. 보너스를 갯돈을 관리했을 뿐이라고요. 이게 재판과 무슨 상관이죠? 의사 다고처가 남편에게 한마디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게 진실이라고요. 증인, 소란을 피우지 말고 천천히 본인의 주장만 하면 됩니다. 또 다른 할 말 있습니까? 의사 다고처는 남편에게 한마디 상의하지 않았고 전 정말 억울합니다. 의사는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저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와 같이 증인 한소심 씨는 피고 측 증인 다고처와 은원 관계에 있습니다. 원고와 직접적인 은원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한소심 씨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시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술을 담당한 의사 다고처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다고처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세요.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은 인공수정에 있어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데 맞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맞습니다. 1년에 300건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선생님이시군요. 수많은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인은 인공수정을 위한 절차를 알고 있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몇몇 절차와 규정은 제가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만든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수술 절차에서 부부에게 설명하고 서명받는 사실로 알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 왕관절에게도 설명한 사실이 있나요? 워낙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모든 일에는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증거자료 을 제1호증을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남편란에 서명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왕간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본인 병원에서 사용하는 서류이며 GT 확인란에 본인의 서명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반대 신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증인은 증거자료 갑 제1호를 보아주세요. 증거자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DNA에 의한 부모와 자식 간의 유전학적 일치성을 확인하는 문서이군요. 문서에 의하면 99.91% 확률로 부모 자식 간이 맞다는 뜻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증거자료는 나거짓의 친구 정만아 씨와 자녀 왕큰기와의 유전적 검사 결과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증인. 이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께서 확인을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증인은 1년에 300건이라는 수술을 진행하시는데요. 6년이면 1,800건이로군요. 그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저는 의사로서 네, 책임감...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인공수정 학회의 중요 멤버이고 교수로서 강의도 많이 하면서 수술도 많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수술마다 부부 모두에게 설명을 합니까? 말했다시피 인공수정에 대한 중요한 절차를 만든 게 접니다. 전 절차를 지킵니다. 그렇다면 서명도 부부 모두에게 받고 있나요? 부부 모두에게 서명을 받습니다. 증거 자료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래요? 혹시 강어글 씨를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다구처 씨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해했습니다. 기각합니다. 원고 대리인 계속 진행해 주세요. 강호울 씨에 대해 증인이 증언하지 않으시니 제가 직접 말씀드리죠. 강호울 씨는 아까 증언한 한선유 씨가 관리하던 환자였습니다. 한선유 씨가 수많은 서류를 갖다 주었고 강호울 씨는 부인이 서명까지 자신이 하여 한선유 씨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수술에 문제가 생기자 부인이 서명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고 증인에게 항의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돈으로 무마했고요. 그건 저를 모욕하는 말입니다. 전 돈으로 무마하지 않았어요. 인공수정 기술은 이제 불임 부부에게도 임신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지게 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책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절차를 완벽하게 준수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극소수만 혜택을 받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서류 작업은 간호사한테 안내해 주도록 한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렇군요. 결국 모든 서류를 의사 본인이 설명하고 서명받지 않는다는 거군요. 또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수술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도 않겠군요. 재판장님, 증거 을 제1호증의 서명은 부인이 나것이 위조한 것입니다. 증거 갑 제2호증 필적 확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증인으로 정만아 씨를 신청합니다. 네, 증인 정만아 씨는 증인석으로 와 주세요. 정만아 씨, 나거지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거지과는 대학 동기이면서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6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나거지 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연락이었죠?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무증자증인데 자신이 지금 아이를 갖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정자를 줄 수 없냐고 하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거절했지만 결국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혼해버리면 나거짓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정자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네요. 네. 그럼 왕큰기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제가 아버지입니다. 왕큰기의 큰 귀를 보았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맞다고. 그 뒤 왕큰기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유대감을 형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왕큰기의 아버지인 왕관절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와 가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제대로 된 아버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왕큰기를 양육할 의지가 있으신 거네요? 네,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피고 반대 신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만아 씨는 언제부터 왕큰기를 만나기 시작했나요? 작년 여름부터입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죠? 저는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차기 작품 구상 문제로 세종시의 수많은 유치원을 방문하던 중 우연히 왕큰기를 발견하였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큰 귀를 보자마자 제 딸임을 알았습니다. 우연이요? 네, 우연히. 하지만 필연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하늘 아래 부모와 자식을 어떻게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렇다면 왕큰기와 어떻게 친해지게 되었습니까? 인사말을 걸자마자 운명처럼 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누군지 알게 되었고 제 딸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친해지는데 며칠이 걸렸나요? 보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보름 동안 얼마나 찾아갔습니까? 매일같이 찾아갔습니다. 매일같이 찾아간 이유는요? 그건 서로 끌렸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하늘이 정해준 겁니다. 말을 거는 순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았어요. 재판장님, 을 제2호 증거를 상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세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CCTV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화면 속 남자는 2016년 봄부터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언제부터 신경이 쓰였나요? 2016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더위에도 수상한 남자가 계속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CCTV 기록을 모아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왜 끝내 신고하지 않았죠? 남자에게 물어보니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다. 그래서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면서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아버님께서 한 번도 데리러 오신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이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아이와 친하게 지내면서 다가오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증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법정에서 증언도 가능할까요? 아니요, 저 유학가거든요. 영상은 얼마든지 쓰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네, 증인. 아까는 여름부터 만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봄부터 보이기 시작했다는 증언이 있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작년은 유난히도 더웠잖아요. 봄과 여름을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CCTV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까?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까는 본능적으로 끌렸다고 하지 않았나요? 증인은 본능이 없는 매우 이성적인 현대인인가 봅니다. 이해했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은 지금 증인을 근거 없이 모욕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발언에 유의해 주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예, 증인. 아까는 자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맡아서 키울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행복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자신이 맡아서 키우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아이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원고 왕관절은 아이를 그렇게 원했으면서도 정작 아이에게는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았어요. 아이는 제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증인, 그렇다면 아이의 진심을 볼까요? 피고 나거짓은 아이에게 너무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여 왕큰기를 증인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을 제4호증 아이의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을 제4호증 아이의 일기장을 보시면 왕큰기는 엄마와 아빠와 자신이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삐뚤빼뚤한 글씨와 그림으로 빼곡히 적으며 행복한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인, 과연 아이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이는 저와 있길 원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원고 측, 피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단 아니요, 없습니다. 원고 측,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의견 없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좋습니다. 원고 왕관절, 피고 나거짓, 자녀 왕큰기에 대한 친생관계 확인은 향후 자녀의 미래 및 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본 재판장은 어린아이를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자소송법 제17조에 의해 직권으로 조사하고자 합니다. 조사에는 부모 모두 참여하며 아이가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장소에 전문가를 대동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까? 네. 그럼 아이의 상태를 조사한 후 다시 모이기로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난번 아이와 함께 조사한 결과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원고 및 피고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원고, 피고 최종 변론해 주세요. 변론 내용이 없으면 소송 대리인이 하면 됩니다. 없습니다. 좋습니다. 피고. 네, 재판장님. 저는 결코 좋은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걸 부인하고 싶진 않습니다.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그 재산? 저는 한 푼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기가 아빠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딸 큰기는요, 평소에 다른 사람에 대해 예의가 바르고 사람을 워낙 좋아합니다. 우리 큰기는 항상 아빠를 그리워했다고요. 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아빠 왕관절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법원까지 와서 이런 재판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딸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비록 제 딸이 왕관절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 딸은 왕관절을 아빠라고 믿고 있고 언제나 아빠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제 딸이 원하는 그러한 결정이 무엇일지 부탁드립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최종 변론 시작하십시오. 네, 최종 변론하겠습니다. 원고 왕관절은 지난 6년간 딸을 기르며 가정을 유지하였으나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 믿고 있는 원고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현재 원고는 재산이 없다면 가정도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아버지들이 원고와 마찬가지로 경무에 시달리며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고가 도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원고는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또한 딸 왕큰기가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증인 정만아 씨는 딸의 유전적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랑을 느꼈다 했습니다. 지금 원고는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과연 거짓된 혈연관계 속에서 가족이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재판장님, 진정한 가족과 행복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최종 변론 시작하세요. 네.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다른 정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표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원고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고의 시어머니는 원고에게도 큰 압박을 가하고 있었으며 원고 또한 피고에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임신하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설령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친권에 대해서는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 관계로 이어져야만 그것이 가족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재판에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점은 딸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분명히 아빠 왕관절과 함께 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만아와 함께 있던 그 순간에도 아빠와 함께 한다면 이런 기분을 더 많이 알 것 같다 라며 삐뚤빼뚤한 글씨로 일기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아이의 진심인지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이 사건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는 2017년 7월 10일 오전 10시 204호 법정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17-21 친생 부인의 소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 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 있는 4-5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례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반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원고 왕관절 측, 피고 나거지 측. 네. 사건 번호 2017-21 친생 부인의 소 사건이 원고 왕관절, 피고 나거지시 자녀인 왕큰기에 대한 친생 부인의 소에 대한 판결을 주문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2. 친권은 원고 왕관절에게 부여한다.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가. 왕큰기가 정만아의 생물학적 자녀라는 것은 가압 제1호증에 의하여 인증된다. 나. 을 제1호증 왕관절이 서명한 수술 동의서는 가압 제2호증 필적 확인서에 의하여 왕관절 본인이 서명한 것이 아니다. 다. 정만아가 2016년 봄부터 왕큰기를 만났다는 것이 을 제2호증 및 을 제3호증에 의하여 인증된다. 라. 왕큰기가 왕관절에 대한 신뢰관계를 입증할 을 제4호증은 인증하지 않는다. 당사자 요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단입니다. 하나.
원고가 미리 알고 있다면 민법 제847조 제1항에 의해 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에 타인이 정자를 이용한 인공추정을 원고가 미리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원고 측 증인 한수시 및 증언은 피고 측 증인 다고초와 은원 관계에 있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한수시 및 증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증인 다고초가 모든 환자들에게 서명을 받거나 주의사항을 공지하지 않은 점, 을 제1호증이 갑 제2호증에 의하여 부정된다는 점을 통해 원고 왕관절이 미리 알고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 왕관절이 미리 인공추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배척합니다. 둘, 친생 부인이 될 수 있는지의 관해서입니다. 갑 제1호증 DNA 검사에 의해 자녀 왕큰기와 증인 정만아가 친자 관계임이 인증됩니다. 친생 관계는 가족 관계 등록 법상에서의 부자 관계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부자 관계를 뜻함이 분명하고 친권이 친생 관계에 첨부 인권으로 적용하는지는 변론이기에 왕관절과 왕큰기는 친생 관계가 아닙니다. 셋, 친권이 누구에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가, 법리 검토입니다. 민법 제844조에 대해서 동네 우리 법원은 이른바 무제한설을 취했습니다만 최근에 외관설이라 혈연설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추정의 경우 적용 부정설과 친생 부인권을 긍정하거나 제한적으로 긍정하여야 한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생각건대 무제한설은 DNA 검사 등이 없었던 과거에 가족관계의 안정성을 위한 설이므로 인정할 수 없고 그 외 어떠한 학설을 취한다 하더라도 친생 부인권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친권은 친생 부모가 첨부 인권으로 친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입양 또는 인지의 경우나 가족관계 및 혼인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에 친권은 친생 부인권이 일률적으로 함께 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증인 정만아 씨의 증언대로 왕큰기가 정말로 정만아 씨에게 갑자기 끌렸다면 을 제2호증 및 을 제3호증 유치원 교사 다알아와 CCTV에서 보이듯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으며 왕큰기는 만 5세 유아임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을 제4호증 아이위 일기장입니다. 아이위 일기장을 보았을 시 아버지에 대한 그림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 엄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음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아이위 작성한 일기장이 본인의 생각을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일관되게 그림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여 적은 부분도 눈에 띕니다. 이에 때문에 일기장을 근거로 아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005년 개정된 민법 제909조에서 제912조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일관되게 미성년자의 복리를 고려하여야 함이 보입니다. 우리 법원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에 일방적인 주장만 들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아이위 의사와 양측의 양호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선고 기일 이전에 원고, 피고, 각 소송 대리인, 자녀, 아동심리 상담 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진행한 바 아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현재 아이의 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임을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또한 처음 소를 제기했던 원고도 아이에 대한 양육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친권의 경우 원고 왕관절에게 지정하여 아이 왕큰기가 밝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지 전국구 가정법원 2017-21 친생 부인의 소에 대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시사성이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제 생각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우리 재판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게 지금 판결문을 쓰셔가지고 저 이 고민을 계속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친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원고가 아버지로서 친생 부인을 내 소를 제기했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셨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친생 부인에서는 이제 조정 절차를 이미 걸쳐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시는 거죠. 네. 조정이 반드시 전치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그렇게 지금 왔는데 그래서 친생 부인의 소해서 그거를 받아들이셨으면서 친권을 줬단 말이죠. 또 다시 또. 네. 그게 가능한지 아무리 그러니까 좀 원래 이제 친권이라는 것은 부모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지금 재판장님이 쓰신 내용에도 뭐 입양이나 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부모가 아닌 사람이 부모가 되겠다라고 하는 절차들이죠. 입양과 인지는. 그런데 원고는 부모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이제 친생 부인을 한 건데 부가 아니다라는 건데 이게 친권을 줄 수 있습니까? 사실 원고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때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피고나 아니면 원고 다른 증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동정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자신의 딸 왕큰기에게. 그렇기 때문에 원고도 마지막에는 그 자신이 양육할 의지가 있다라고 표시한 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부 아버지의 지위가 없는데 법적으로 아버지의 지위를 부인을 했는데 그 이제 뭐 다시 인지를 하거나 뭐 아니면은 아버지가 되겠다 하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이렇게 친생 부인을 하고 바로 친권, 원래는 친권 부인이 되면 어머니만 친권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머니만 그 실질적인 아버지가 인지를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친권을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서 민법에서 친권 지정을 하는 것은 이제 친권자들 간에 둘 중에 누구를 친권 행사를 누가 할 것이냐인 거지, 친권자를 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그 친권자를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친권 행사자를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친권자도 아닌 사람을 친권자로 이렇게 바로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 됐습니다. 사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찾아보고 이와 유사하게 저희 재판을 열어가기로 했는데 그러한 재판 판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옳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보여드린 것으로 저희는 보여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법리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그 논리를 그쪽으로 이렇게 펼쳤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잘 준비한 내용 봤고요. 저는 원고 측에게 질문 드릴게요. 소송 당사자 문제인데 원고 측에서 피고를 부인인 나거짓으로 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원고 측에서 지금 자신이 아버지임을 주장하는 정만화를 상대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이가 정만화를 피고로 한다라고 하면 왕관절하고 나거짓은 그 가정을 계속 유지하고 왕큰기를 이제 부양한다라는 입장이 되는 것 같고요. 피고를 이제 부인인 나거짓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남편인 왕건절하고 나거짓이 이제 이혼하면서 그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친권을 갖게 되는 걸로 설정을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그게 일단은 친권을 원고 측에 준 거는 나거짓에게도 친권이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는 정만화가 자기가 친권을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재판에서는 아이의 행복이 우선순위다라고 보고 그 친권을 원고 측에 줬습니다. 그래서 친권을 나거짓도 갖고 있고 원고 측도 갖고 있는 걸로 하였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저도 재판부에 하나 여쭤볼게요. 그 판결문에 그러니까 그 결론을 내리실 때 이 간호사 한소심의 증언을 이제 배척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의사와 좀 어떤 원한 관계가 있거나 퇴직 사유가 좀 그 약간 미심쩍다 이런 취지로 이제 증언을 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뭐 형사 재판도 그렇고 민사 재판도 그렇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다른 외적인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건의 이게 사실관계와 관련한 증언 자체의 어떤 신빙성에 대한 문제도가 먼저 본질적으로 좀 다뤄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또 다른 뭐 좀 논의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소심의 증언이 저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아까 그 민법 제 847조 제 1항에 의해서 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소심의 증언이 틀렸다는 것을 미리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고 그것으로서 위사 다고처의 증언을 포함시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고려는 했지만 크게 집중적인 합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증언을 딱딱 들어맞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럼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은 다시 무대 앞쪽으로 일렬로 도열하신 뒤에 마지막 인사를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중촌고등학교의 스페셜 유스테치아 2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후회 없이 잘 발표하셨나요? 아니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모두 고생하셨으니까 다 잘했다는 박수로 치시면서 정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피고가 임의로 가져가서 잃어버린 우산은 제 어머님의 일품입니다. 때마침 D사에서 한정판으로 100개만을 판매하던 우산을 제가 어머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구입하여 선물해드린 것입니다. 저는 친구의 우산을 술김에 잃어버린 것이 너무 미안했고 그 D사의 가장 비싼 우산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주었을 때 원고를 속일 의도는 정말 전혀 없었습니다. 그 할망구는 죽어도 그 우산 안 쓸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우산은 안방 서랍장에 보관하였고 우리가 햇빛 좋은 날에 양산처럼 써보자고 해도 꼼짝도 안 했어요.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우산을 원고에게 돌려줄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도 않았고 원고에게 분실 사실을 바로 알려 우산을 돌려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피고는 이러한 기회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피고 역시 미안한 마음과 우산 분실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분실한 우산보다 판매가가 더 높은 새 우산을 구매하여 배상하려 하였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는 분실한 물건의 값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과 추억 그리고 역사를 돈으로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 어머님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현관에서 그 우산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